당신은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80살의 노인이 계단을 단숨에 오르고 숨 한 번 고르지 않은 채 가뿐히 웃으며 말을 이어가는 모습을.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지만 걸음걸이에는 젊은이의 탄력이 그대로 남아있고 악수를 하는 순간 전해지는 단단한 악력이 마치 철봉을 매일 쥐는 청년 같습니다. 실제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80대 남성의 평균 악력은 약 24kg 수준인데 꾸준히 운동을 해온 노인의 경우 50대 평균인 35kg에 육박하는 수치를 보입니다. 또한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근력과 심폐운동을 병행한 고령자는 같은 나이대 대비 계단 오르기 속도가 평균 40% 이상 빠르며 안정시 심박수와 폐활량도 50대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런 수치들이 보여주듯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체력이 반드시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노인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는 대체 무엇을 했기에 나이와 상관없는 체력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비밀을 따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놀라운 비밀을 공개하려 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에 마음이 닿으셨다면 댓글에 짧게라도 동의합니다 라는 말로 함께 해주세요. 다른 생각이 드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들려주세요. 중년분들의 멋진 후반기 인생을 위하여 더 좋은 정보 많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하는 첫 번째 비밀은 그냥 몸을 움직이는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몸속 시계를 정확히 맞추는 생활 습관이었죠. 우리 몸은 하루 종일 세포가 부서지고 또 다시 회복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낮에는 움직이고 먹으면서 근육이 조금씩 손상되고 밤에는 몸이 스스로를 고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상처가 잘 안 낫는 것처럼 근육과 관절이 굳고 혈액순환이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는 1년의 근육이 평균 1%씩 줄고 몸속 염증 수치는 젊을 때보다 훨씬 높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 노인은 이 흐름을 거꾸로 돌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하루를 여는 습관을 40년 넘게 지켰습니다. 새벽 공기 속으로 나가 아직 이슬이 맺힌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동쪽 하늘에 햇빛이 퍼지는 방향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이 시간은 몸속에서 활력을 깨우는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오는 순간입니다. 특히 근육을 회복시키고 피부와 관절을 튼튼하게 만드는 성장 호르몬이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연구에서도 새벽에 가볍게 근육 운동을 하면 이 호르몬이 20% 이상 더 많이 나오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그의 루틴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스쿼트와 팔굽혀펴기를 20분 동안 했습니다.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도록 천천히, 손목 각도를 살짝 조절해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했지요. 운동이 끝나면 10분 동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복식 호흡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땐 배가 부풀어 오르게 하고 내쉴 땐 배와 갈비뼈가 안쪽으로 모이게 해 폐 속 깊은 곳까지 공기를 순환시켰습니다. 이 복식 호흡은 단순히 숨쉬기 연습이 아닙니다. 혈압과 맥박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 몸이 편안하게 회복하는 모드로 바꿔줍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매일 10분씩 복식 호흡을 한 사람들은 2달 후 혈압이 눈에 띄게 낮아지고 몸속 염증 수치도 줄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는 80세가 된 지금까지도 혈압약, 혈당약을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건강검진을 할 때마다 의사들은 이건 50대 중반 수준의 몸이라고 놀랍니다. 그의 비결은 절대 무리하는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루를 여는 정확한 타이밍과 그걸 40년 넘게 지켜온 꾸준함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난 김재수 씨, 올해 78세입니다.
그는 40대 후반까지는 매일 야근과 회식으로 몸이 망가져 있었고 병원에서 당뇨 전단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새벽 운동을 시작하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새벽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허리가 곧게 펴지고 계단 오르내림이 가벼워졌습니다. 2년 뒤에는 당화혈색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압도 안정됐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운동은 힘든 게 아니라 하루를 여는 문을 연다는 기분으로 해야 오래 간다, 라고요. 그의 말처럼 습관은 힘이 아니라 흐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비밀 루틴을 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기상하기, 햇빛을 받으며 10분 걷기, 맨손 근력 운동 10분, 복식 호흡 10분, 그리고 물 한 잔으로 마무리하기. 강도보다는 시간과 순서의 고정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면 몸의 생체 시계가 일정하게 맞춰지고 근육과 장기, 신경계가 예측 가능한 리듬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그 노인의 두 번째 비밀은 바로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건강식이라고만 하기엔 너무 단순합니다. 그는 하루 3끼를 모두 혈관 나이를 젊게 만드는 걸 목표로 짰습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속 안의 기름때 같은 게 조금씩 끼기 시작합니다. 이게 쌓이면 피가 잘 안 통하고 심장이나 뇌에 무리가 오면서 몸 전체가 빨리 늙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음식을 고를 때 항상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걸 먹으면 내 혈관이 좋아질까, 나빠질까? 아침에는 현미, 보리, 귀리를 섞어 지은 밥에 시금치나물과 생두부를 곁들였습니다. 시금치는 소금 대신 참기름 살짝만 넣어 무쳤고 두부는 그냥 생으로 먹었습니다. 점심에는 고등어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꼭 먹었고 옆에는 브로콜리나 토마토처럼 색이 진한 채소를 올렸습니다. 저녁은 채소 스프에 삶은 달걀 하나, 그리고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 한 줌으로 마무리했죠. 이렇게만 먹어도 배는 부르지만 속이 편하고 혈관이 무리하지 않습니다. 그는 배가 너무 부르기 전에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포만감이 한 70에서 80%쯤 됐을 때 멈추는 거죠. 그리고 30년 동안 흰쌀밥, 빵, 설탕 들어간 음료는 입에도 안 댔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80세인 지금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40대 평균보다 낮고 혈관 탄력 검사에서는 50대 수준이 나왔습니다. 의사도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이 노인의 비결은 복잡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같은 시간에 비슷한 양과 구성으로 먹은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입이 즐거운 것보다 먹고 난 뒤 몸이 편안한 게 진짜 좋은 음식이야. 이 말이야말로 평생 혈관을 젊게 지킨 비결이었습니다. 정영호 씨, 올해 81세입니다. 그는 60대 초반까지만 해도 고혈압약과 고지혈증 약을 동시에 복용했지만 의사의 권유로 식단 조절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싱겁게 먹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로 떨어졌고 이후로 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루 3끼를 같은 시간, 같은 양으로 먹습니다. 나이가 들면 입이 즐거운 음식보다 몸이 편안해하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철칙입니다. 이 두 번째 비밀 루틴을 적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에는 현미와 보리, 귀리 같은 통곡물에 단백질과 채소를 곁들이고 점심에는 등푸른 생선이나 살코기와 함께 발효채소를 섭취하며 저녁에는 가볍게 채소 스프와 달걀, 견과류를 먹는 패턴을 유지합니다.
간식이 필요하다면 생과일이나 무가당 요거트를 선택하고 하루에 물은 1.5리터 이상 충분히 섭취합니다. 그 노인의 세 번째 비밀은 심폐지구력과 뇌 기능을 동시에 단련하는 활동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보다 먼저 떨어지는 것이 바로 심폐 능력입니다. 폐활량이 줄고 심장 박출량이 감소하면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더 큰 문제는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 기억력 저하와 인지 기능 약화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걷기와 대화를 결합한 훈련을 했습니다. 매일 40분 이상 일정한 속도로 걸으면서 친구나 가족 혹은 스스로에게 큰 소리로 책을 읽었습니다. 의학적으로 걷는 동안 말을 하는 것은 심장과 폐, 그리고 뇌를 동시에 자극하는 복합 훈련이 됩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지 않게 속도를 조절하고 호흡과 발걸음을 맞추면 심폐지구력이 꾸준히 향상됩니다. 그는 비 오는 날에도 걷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내에서는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마루에서 제자리 걷기를 하며 라디오 뉴스를 소리내어 따라 읽었습니다. 뇌는 움직이면서 동시에 언어를 처리할 때 가장 활발하게 활성화되는데 이를 이중과제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훈련은 노년층의 치매 발병 위험을 크게 낮추고 평형감각과 반사신경까지 개선시킵니다. 그는 이 습관을 통해 80세에도 하루 10,000보 이상을 거뜬히 채우고 대화를 나누면서도 숨이 고르지 않는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박성호 씨, 79세. 은퇴 후 체중이 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습니다. 그러다 72세 때부터 매일 아침 공원에서 친구와 함께 걸으며 시를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몇 분 만에 숨이 가빠지고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6개월 뒤에는 5kg이 줄고 혈압이 안정됐으며 기억력 검사 점수도 상승했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같이 걷고 말하니 운동이 아니라 놀이가 됐다. 고요. 이 세 번째 루틴을 실천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30분 이상 걷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냥 무심하게 걷는 게 아니라 걸으면서 책이나 신문을 소리내어 읽거나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다리와 허리 근육은 물론 심장과 폐, 그리고 뇌까지 동시에 자극됩니다. 혼자 사는 분이라면 좋아하는 책 한 권을 들고 나가 큰 소리로 읽어도 좋습니다. 처음엔 조금 어색해도 며칠만 지나면 발걸음과 호흡이 맞아 들어가고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다면 실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집안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거실에서 제자리 걷기를 하세요. 중요한 건 숨이 너무 차지 않으면서도 일정한 호흡과 발걸음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런 리듬이 몸 전체에 산소를 고르게 보내주고 뇌가 활발하게 깨어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세 가지 루틴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맞물려서 힘을 배가시킵니다. 새벽에 몸을 깨우는 근력 운동은 하루를 시작하는 엔진이 되고 혈관을 지키는 식단은 그 엔진에 깨끗한 연료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걷기와 대화는 그 엔진이 오래도록 부드럽게 돌아가도록 유지해줍니다. 세 가지가 함께 돌아가면 노화의 속도는 확실히 늦춰집니다. 의사들도 이 조합을 몸과 마음을 동시에 지키는 삼중 방패라고 부릅니다. 근육량을 지켜주고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키며 기억력과 판단력까지 오래 유지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이 노인들은 거창한 운동기구나 비싼 보충제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를 여는 습관과 마무리하는 습관 속에서 건강을 지켰습니다. 새벽 공기와 함께 시작하고 가벼운 식사로 몸을 돌보며 걷기와 대화로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은 나를 버티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더 오래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선물이다. 나이의 숫자는 거꾸로 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시작하면 내 몸의 시계를 천천히 멈추게 할 수는 있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잠시 일어나 걷는 그 몇 분, 식탁 위에 올려놓는 한 끼의 변화를 향한 작은 선택, 발걸음을 조금 더 내딛는 그 순간들이 모여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를 조금만 달리 산다면 5년 뒤, 10년 뒤의 몸은 지금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피곤에 짓눌린 숨소리가 아니라 힘차고 안정된 숨결일 것이고 거울 속 주름 속에도 빛나는 눈빛을 담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당장 새벽에 일어나 보는 것, 오늘 저녁 한 끼를 혈관을 살리는 음식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내일 아침 친구와 함께 걸으며 웃는 것, 이 작고 소박한 시작들이 하루하루 쌓이면 언젠가 거울 앞에 선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바로 내가 지켜낸 나의 시간이다. 그리고 그날, 거울 속에는 10년 전의 젊은 당신이,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단단하고 깊어진 당신이 서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바람 따라 이야기 숲은 도움되는 이야기들을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여정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으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당신의 가슴에 울림이 있었다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댓글로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단단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